저는 최도영입니다. 올해 72 화학 박사로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죠. 언뜻 보면 평범한 노인네 같지만 인생이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랍니다. 요즘 저는 두 가지 취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화초 가꾸기와 도자기 공예입니다. 특히 도자기는 제 손끝에서 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마법 같아 더욱 좋아하게 됐죠.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공방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도영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공방 대표 오영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어요. 오영진 씨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유명 도예가이자 이 공방의 주인입니다. 아이고 무슨요. 그저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일찍 나오는 거지. 겸손하시기까지. 선생님 작품은 정말 프로 수준이세요. 화학 전공이 도자기 유약 다루는데도 도움이 되나 봐요. 도자기를 만들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오영진 씨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작품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이런 대화가 요즘 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집에서는 이런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은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은 제가 있을 때마다 짜증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또 흙 묻히고 다니셨어요? 소파에 앉으실 때 조심하세요. 새로 산 거라 얼룩지면 안 돼요. 혜진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 취미를 구닥다리 노인네의 시간 때우기쯤으로 여기는 눈치였죠. 아들 민수도 그런 아내의 태도를 말리지 않고 묵인했어요. 다행히 손녀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대학생인 서윤이는 방학 되면 자주 찾아와 제 도자기 작업을 구경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예뻐요.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세요? 비밀이지. 할머니가 화학자였다는 걸 잊었니? 서윤이와의 대화는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이만은 저를 구시대적 노인이 아닌 지혜와 재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주었죠. 어느 날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오영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영 선생님, 제가 새 공방을 열 계획이 있는데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지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꽤 부유한 편이에요. 특허건과 부동산 투자로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인 제 친구 강태경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재산을 숨기고 평범한 노인처럼 살아왔거든요. 글쎄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영진 씨와의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무언가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부장 승진이었죠. 축하 자리에 저도 초대받았어요. 마음 한편에선 과연 날 정말 보고 싶어서 부른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정성스레 준비한 보석함을 선물로 챙겨갔어요. 손수 만든 도자기 보석함이었죠.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애미가 아들 경사에 늦게 올 리가 있겠니? 축하한다, 민수야. 옆에서 혜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인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죠. 어머님,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옷은 좀... 제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한 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차려입었는데도 며느리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테이블에 앉자 민수의 회사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형식적인 인사만 간신히 건네고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손녀 서윤이 제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 귀걸이 진짜 잘 어울려요. 서윤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자기는 어떠세요?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잠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제 취미에 관심을 보이다니 기뻤어요. 응, 매주 목요일마다 가고 있어. 재밌더라.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취미는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요즘은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던데. 혜진의 말에 테이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 가슴에 큰 돌멩이가 올려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건강에 좋잖아요. 할머니 도자기 작품 정말 예뻐요. 교수님도 칭찬하셨다며요? 서윤이가 급히 말을 돌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은 아직 건강하신가요? 그 연세에 아직도 경비 일을 하신다면서요? 혜진이 시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혜진은 고의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골라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기억 안 나니? 아, 맞다. 정말 죄송해요. 저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식사를 마치고 민수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도자기 보석함이었죠.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의 말투에는 열정이 없었어요. 선물을 테이블 한쪽에 무심히 놓는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연히 앞좌석에 놓인 봉투를 보게 됐어요. 버려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제가 준 선물 상자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선물을 버린 것이었죠. 집에 도착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강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경아, 시간 되면 좀 만날 수 있을까?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니 시간 되시면 저녁에 집에 좀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 가마. 무슨 일 있니? 와서 말씀드릴게요. 혜진이도 있을 거고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집들이 선물은 아니지만 빈손으로 가기 싫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간단히 차렸는데 드실래요? 평소와 다른 친절한 태도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책임을 제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눈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님. 말을 흐리는 혜진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거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죠. 다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정도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 말에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반응에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식사를 하며 저는 손녀 서윤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요즘 어때? 학비는 잘 내고 있니? 갑자기 민수와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서윤이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을 겸. 학비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건 아니지? 혜진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학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어요. 카페 알바를 마치고 온 듯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서윤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손을 보니 붉게 데인 자국이 있었어요. 손이 왜 이렇게 됐니? 아, 이거요? 커피 머신 사용하다가 되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가 학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꺼내 보았어요. 민수에게 빌려주기로 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서윤이를 위해 따로 준비한 봉투도 있었는데 결국 주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가로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도자기 공방에 갔을 때 오영진 씨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영 선생님, 큰 전시회에 선생님 작품이 선정됐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제 도자기 작품이 전시회에 선정되다니. 진짜요? 아이고 너무 떨리네요. 선생님 실력이면 당연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공방 확장 계획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영진 씨는 새 공방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꽤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었고 제 화학 지식을 활용한 유약 개발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안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민수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도자기가 전시회에 선정됐다. 아, 네, 축하드려요. 근데 어머니, 그런 취미 활동하시느라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연세도 있으신데. 또다시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족이라니. 이렇게 서로 멀어져 있었나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걸까? 마음속 갈등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제 72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수가 전화해서 저녁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기대가 됐습니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제 안에는 꿈과 열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 도자기 작업에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죠.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혜진이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와, 오늘 정장까지 입으셨네요. 혜진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당황한 눈치였죠.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거실에 들어서자 소박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서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민수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와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소박한 준비에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윤이는 어딨니? 아, 서윤이요? 곧 올 거예요. 대학에서 뭐 준비한다고 늦는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서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포옹이 오늘 제일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서윤이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꼭 받아주세요. 선물을 열어보니 예쁜 도자기 브로치였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고른 선물이었죠. 고맙구나, 서윤아. 정말 예쁘다. 혜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자르죠. 서윤아, 촛불 좀 켜줄래? 형식적인 생일 노래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식사 후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혜진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케이크 드시고 금방 마무리해도 될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생일인데 그들에게는 그저 빨리 끝내야 할 일정 중 하나였던 거죠. 서윤이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혜진이 서윤이를 노려봤습니다. 서윤아,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이해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 오늘 할머니 위해서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서윤이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세웠습니다. 화면을 켜자 영상이 시작됐어요. 제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저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진짜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영상에는 제가 노인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노인분들이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우리의 천사예요. 매주 오셔서 도움을 주시죠.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외로움에 지쳤을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무료로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말에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이는 영상을 계속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매달 용돈의 절반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시죠. 영상이 끝나고 서윤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반면 민수와 혜진의 표정은 어색함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몰랐네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깟 도자기가 뭐가 대수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윤이도 그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혜진은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서윤아, 너도 과제 있지 않았니? 그 순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민수와 혜진의 방 근처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었어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집 처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그건 설득하면 돼요.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 집 팔면 우리 빚도 갚고 서윤이 유학도 보낼 수 있잖아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 집을 팔아 그들의 빚을 갚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친구 강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경아, 결심했어.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태경을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죠. 도영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많이 안 좋더라. 태경은 오랜 친구이자 모든 자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였습니다. 30년 우정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태경아, 더는 못 참겠어. 내 자식들이 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한다고. 어제 들은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태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말 너무하네. 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챙기겠다니. 내가 지금까지 100억대 재산을 숨긴 채 살아온 건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였어.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서 사랑해 주길 바랐던 거지.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하며 개발한 특허권과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도 꾸준히 자산을 관리해왔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하지만 그냥은 안 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 태경이 문서철을 꺼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유언장부터 새로 작성하자.
2시간 동안 모든 자산 목록을 점검하고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중 대부분은 서윤이에게 남기기로 했어요. 민수에게는 작은 부분만 상속하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내가 연기를 잘해야 해. 괜찮겠어? 걱정 마. 내가 이 나이까지 100억 재산을 숨기고 살았는데 연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사무실을 나와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전시회 준비와 함께 오영진 씨의 새 공방 투자 제안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한 날이었죠. 아, 도영 선생님, 오셨군요. 결정은 하셨나요? 오영진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네, 투자하기로 했어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화학 지식이 우리 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영진 씨와 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확했어요. 그는 정직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오영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네요. 계약서는 태경이에게 검토받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공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자니 오영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괜찮아요. 요즘 조금 피곤해서. 건강이 최우선이세요. 혹시 검진 받아보셨어요? 오영진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종종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내일 가족 모임 끝나고 병원에 가볼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일 있을 민수네 집 방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 집 얘기를 꺼낼 테죠. 요양원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약점을 보여야 했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척 하면서요. 집에 도착해 서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내일 너희 집에 가기로 했어. 무슨 일인지 아니?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빠가 할머니께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집이랑 관련된 것 같아요. 걱정돼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내일 보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하고 의존적인 노인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면서 내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해요. 민수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가르칠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눈을 감으며 내일을 위한 대본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 될 거예요. 다음 날 민수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괜찮으세요? 혜진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의심스러웠지만 계획대로 연약한 노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응, 조금 추워.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지네. 어머, 많이 편찮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가 다정한 척 일어나 제 코트를 받았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 간 듯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녹차 좋아하시죠? 혜진이 부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자주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나이가 드니 그런가 봐. 민수와 혜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계획에 딱 맞아떨어진 듯 했어요. 혜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제안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이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고민해 봤는데 요양원 같은 곳이 어떨까 해요. 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거든요. 전문 의료진도 있고, 같은 연령대 분들과 교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돌보기 힘들어졌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다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핵심 화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머님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사실 요양원비도 꽤 비싸서 집을 활용하면 어머님 부담도 덜고. 그들의 말을 자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거구나. 민수가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임대를 주거나. 그래도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혜진이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어머님 집이 꽤 가치가 있어서 팔면 요양원비도 충분히 나오고 나중에 어머님 필요하신 것도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를 계속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쉽게 내다버리는구나.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위로를 들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함정을 파야 할 때였어요. 그래. 나도 최근에 혼자 살기 힘들다고 느꼈어. 그런데 내가 여태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돼서 걱정이었어. 민수와 혜진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제 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얼마 정도 모으셨는데요? 글쎄 5천만 원 정도? 이걸로 요양원비가 충분할까? 민수와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더 친절해졌어요. 충분하진 않지만 집을 팔면 문제 없을 거예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모아둔 게 있기는 해. 정말요? 어디에요? 혜진이 너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좀 넣어뒀어. 그리고 잠시 말을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상금으로 집에 현금도 좀 있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에 현금을 보관하시면 위험해요, 어머니. 그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집도 팔고 요양원도 가게 되면 너희가 내 통장이랑 현금도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 혜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혜진의 눈은 이미 제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서윤아, 너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요양원 얘기를 하더라.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혜진이 서윤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래.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 그럼 저희가 모셔야지. 어떻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요? 서윤이의 진심 어린 분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서윤이만은 달랐습니다. 서윤아,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야. 혜진의 말에 서윤이가 반발했습니다. 무슨 이해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영진 씨였어요. 여보세요? 오영진 씨? 도영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공방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요? 알겠어요. 곧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나가봐야겠어. 공방에 급한 일이 생겼대. 혜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천천히 생각해 볼게. 요양원 얘기, 집 얘기 다. 내가 결정할 테니 조급하게 굴지 마.
문을 나서며 서윤이의 충혹받은 표정을 봤습니다. 나중에 서윤이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방에 도착하자 오영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영 선생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선생님 며느리가 여기 왔었어요. 선생님 재산에 대해 묻더군요. 특히 투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해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제 뒤를 캐고 있었다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선생님의 투자를 막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알겠어요. 고마워요, 오영진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제 돈을 노리고 있었군요. 공방 투자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마저 가로채려는 심산인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태경에게 전화했습니다. 태경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모든 준비는 다 끝났으니 내가 결정하면 돼.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참모습과 내 진짜 모습도요. 다음날 아침 태경에게 전화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밝히는 중요한 날이에요.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민수와 혜진, 서윤, 그리고 태경과 오영진까지 모두 제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도영아, 긴장하지 마. 오늘 내가 해야 할 말만 하면 돼. 태경이 먼저 도착해 격려해 주었습니다. 곧이어 오영진 씨도 왔어요. 선생님, 제가 와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꼭 필요해요. 오늘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어요. 변호사와 오영진 씨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치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자고 하시고. 앉으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먼저 내 결정을 알리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 민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민수가 당황한 듯 어물쩍거렸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이요. 그래서 어제 요양원 얘기도. 정말? 그럼 내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으려는 계획은 뭐냐?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왜 내 공방에 찾아가 투자금 얘기를 캐물었지? 그게 태경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도영님의 총 자산 목록입니다. 현금성 자산 30억, 부동산 50억, 특허권 및 주식 등 기타 자산 30억, 총 110억 원에 달합니다. 민수와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윤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서윤아. 할머니는 사실 꽤 부자란다. 화장품 특허로 번 돈과 부동산 투자로 모은 재산이야. 혜진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말을 안 했지. 돈 때문에 날 대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민수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이제 내 유언장을 공개할 거야. 태경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도영님의 유언장입니다. 재산의 50%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 40%는 손녀 최서윤에게, 나머지 10%는 아들 최민수에게 상속됩니다.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서윤이한테 그렇게 많이? 단, 최민수의 상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태경이 계속 읽었습니다. 1년간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센터장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본 거야. 진정으로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만 바라보는지. 그때 혜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비인간적인 짓이에요? 사람을 시험해요? 당신 아들에게 이런 굴욕을? 민수가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왜 내가 그만해?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쳤다고. 재산 있으면서 지난번에 3천만 원 빌려달라 했을 때 다 주시지 그랬어요. 혜진아, 제발. 아니, 이제 다 말할 거야. 당신도 불만이었잖아. 어머니가 도자기니 뭐니 하면서 시간 낭비한다고. 서윤이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테스트해볼까? 이건 내가 우연히 녹음한 거야.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하던 날 민수와 혜진의 방 앞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였어요. 여보, 이제 어머니 집 처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그건 설득하면 돼요.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 집 팔면 우리 빚도 갚고 서윤이 유학도 보낼 수 있잖아요.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몰래 녹음하다니. 태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최도영님은 자신의 재산에 관한 모의를 감지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뿐이니까요. 민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죄송하다고? 재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혜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난 이런 굴욕 더는 못 참아. 당신, 어서 나가자. 그러나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넌 먼저 가. 나는 어머니와 더 얘기해야 해. 당신 미쳤어? 저 돈 다 노인네들한테 기부한다는데 여기서 뭘 더 기다려? 그만해, 혜진아. 내가 정말 부끄럽다. 어머니, 소연이 정말 미안해. 혜진은 분노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계획을 세운 줄. 알고 있어, 서윤아. 내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해준 사람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민수야, 용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1년간 봉사활동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노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들도 한때는 모두 젊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오영진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도영 선생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재능 있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선생님의 화학 지식과 창의력은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는 늘 단단했어. 지금까지 혼자서 거대한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절대 자랑하지 않았지. 서윤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내일부터 봉사센터에 나오렴. 내가 가르치는 도자기 수업을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가 아버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아빠, 할머니 말씀대로 해요. 저도 도울게요. 태경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재단 설립 서류예요. 최도영 노인복지재단이 될 거야. 내가 서명만 하면 돼.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다들 가볼까?
나는 오영진 씨와 공방 계약 마무리할 게 있어. 민수와 서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지만 서윤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고마워 서윤아. 모두가 떠나고 오영진 씨와 둘이 남았습니다. 도영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살다 보면 때로는 강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이제 우리 공방 얘기나 계속할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노인복지센터에 나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노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과는 결국 이혼했고 서윤이는 할머니인 저와 더 가까워졌어요. 오영진 씨와의 공방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제 화학 지식을 활용한 특수 유약이 큰 호평을 받았죠. 노인복지재단을 통해 많은 노인들에게 무료 도자기 수업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공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김 할머니가 드디어 첫 작품을 완성했어.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가르침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함께 걸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배움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내 아들도 이제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말해줄 거야. 지금은 내가 진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공방의 창문으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존엄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도자기 한 점을 완성했어. 내게 주고 싶은 작품이야. 제가 건넨 도자기는 꽃병이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금으로 붙인 금간장 기법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깨진 것도 다시 붙이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단다. 우리 관계도 그렇게 되길 바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72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